오두점 원장 젠입니다. 오늘은 파마를 할 거예요. 똑같이 파마를 할 거고 형태의 라인 자체는 약간 좀 이분이 지금 모발 진단을 먼저 할게요. 가장 제일 중요한 모발 진단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곱슬이 엄청 많으세요. 안에 곱슬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머리가 일자세요. 일자니까 그 숱은 좀 있는데 위에가 잘 죽는 스타일 맞나요? 네. 위에가 죽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쉐입을 옆에 층을 내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그죠? 네. 근데 저는 층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두상 자체가 여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죽이려면 이제 층을 내야 형태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우선 머리는 발수성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탈색 탈색 몇 번 하신 거죠? 탈색 3번 정도. 탈색을 3번 정도 하신 거예요. 탈색 3번 정도 하셨는데 그래도 좀 버티는 머리예요. 왜냐면 곱슬기가 좀 강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모발 한 가닥을 잡았을 때 얇지 않다는 거거든요. 힘이 조금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샵에서 만약에 파마를 한다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만 저희는 또 디자이너니까 그걸 잘 반영해서 스타팅을 하면 될 것 같고, 어, 우선은 파마를 먼저 시작할게요. 커트는 연화가 끝나고 나서 디자인을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은 형태적인 변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많은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니시죠? 음, 네. 음. 여기서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처음부터 커트가 들어가면 펌을 했을 때 느낌이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연화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곱슬기를 다 피고, 그리고 이런 부시시한 부분까지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파마 커트를 하고 이제 와인딩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일단 일반적으로 살롱에서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 곱슬인데 손상도는 엄청 많고, 약의 조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환원제 양이 엄청 많은 거, pH가 높은 펌제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왜냐면 바르자마자 밑에 부분이 나와버린 경우가 생겨요. 곱슬은 안 펴졌는데 머리가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은 즉 머리를 해도 절대 이쁜 건강한 연화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처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처리 전혀 하지 않고 펌제의 그 알칼리 농도만으로 약간 좀 머리끼리 좀 매끄럽게 펼 수 있는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모가 20이고 손상모가 80 정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약간 소량의 산성 펌제를 좀 섞어서 좀 더디지만 그래도 정확히 모질을 뺄 수 있는 그렇게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곱슬이 안에가 되게 심하세요.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약 선정 자체를 잘못해버리면, 특히나 중선 펌제, 요즘에 중선 펌제 되게 많죠. 근데 그런 펌제 자주 잘못 사용하면 곱슬은 안 펴지는데 머리에 그렇다 윤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도 이 정도의 모질은 알칼리 농도가 조금은 들어가야 그래도 머리를 피면서 이제 모질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통 뭐 탈색을 많이 하는 경우는 색깔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제일 많이 했던 색이 뭐예요? 빨간색이 제일 많이 붉은색. 붉은색. 지금 보면 염색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불구하고 얼룩이 엄청 많으세요. 얼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염색을 하실 때 조금 톤 자체를 조금 다르게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밑에 부분 엄청 빨리 빠지고 위에는 안 빠지니까 색 자체가 약간 좀 얼룩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펌제를 바를 때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이 사실 고객님도 잘 몰라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분이 뭐 탈색을 언제 하셨구나, 이걸 뭘 하셨구나라는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른 지 제가 한 5분 정도 됐는데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 뿌리는 건
산성 펌제입니다. 산성 펌제. pH가 한 4 정도 나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머리 때 4 정도 뿌리면 알겠지만 경화가 엄청 심해져요. 근데 그런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위에가 가장 많이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만 뿌려주고 밑에는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밑에는 바로 연결을 해서 지금 모발이 다행히 힘은 좀 있어요. 보시면 그래도 힘은 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곱슬기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곱슬기를 잡지 않고 결을 잡으면 부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먼저 곱슬기를 잡는 걸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곱슬이 안 잡힐 때는 물리적인 연화가 좀 필요해요. 강제로 뭐 수분 매직기나 이런 거를 좀 필요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약재로 인해서 곱슬을 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생활에서 손님 머리를 하다가 다 잘 나오는데 곱슬이 안 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절대 매직기 잡지 마시고 다시 그 부분만 연화를 하세요. 그게 클레임을 방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매직기로 머리를 잡아야지 하다가 보면 손상도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차감을 하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연화 바른 지 한 10분, 15분 됐죠? 그 정도 됐는데 머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곱슬기는 내가 빗질을 했을 때 머리가 휘면 곱슬기 안 잡히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머리가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머리를 헹궈도 된다는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연화에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밀어보거나 돌려보거나 당겨보거나 어떤 게 정확합니다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표시는 다 하셔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당겨서 올려보시거나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딱 하나 국한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머리는 이렇게 저런 머리는 저렇게 보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연화 방법을 다 한번 해보시는 게 선생님들한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샴푸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샴푸를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윤기나 이제 그런 거 많이 잡혔어요. 약간 부실부실한 건 매직기로 잡으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훨씬 나은 것 같아. 약으로만 했는데도 좀 많이 좋아진 거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뿌리만 매직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커트로 진행해서 파마하는 거 하겠습니다. 뿌리는 온도는 한 170도 정도 할 거야. 170도 할 거고 뿌리만 건드리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시다 보면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머리는 당기시는 게 아니라 살짝 장력을 이용해서 머리를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손이 안 아프고 머리가 윤기 있게 펴지거든요.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당기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단 장력을 이용해서 머리를 좀 매끄럽게 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윤기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윤기가 바로 보이면 이제 머리를 안 피셔도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뿌리 매직은 다 폈어요. 지금 보시면 잘 펴진 것 같고. 자, 우선은 이분의 강점은 그럴 거예요. 결이 좋아져야
얼굴도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부시시한 상태 때문에 맨날 매직기로 드라이를 많이 하셨던 머리예요, 사실. 근데 경화도 엄청 많이 심하게 되어 있는 머리고. 지금 보면 머리를 커트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 곱슬기를 피니까 그 라인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된 상태로 오신 거거든요. 그냥 아까는 커트를 안 하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숱이 다른 데보다 밑에가 진짜 무지하게 많으세요. 그죠?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잘못하면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세우고 싶은데 잘 안 세워지고 여기만 컬을 자꾸 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층을 아주 미세하게 넣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 커트는 말 그대로 내가 눈으로 시즌을 보고 층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웹 커트를 만약에 했었으면 분명히 지금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젠 머리를 정할게요. 네. 숙여보세요. 네. 자, 길이는 기장은 더 이상은 자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짧기 때문에 길이를 자르면 안 될 것 같고 층을 놔도 엄청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더는 그냥 평균적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리. 자, 지금은 포인트는 드라이 커트는 가운데, 양 사이드, 그리고 앞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는 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 옆 사이드는 그 길을 갖고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층을 많이 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드라이 커트 할 때 주의점은 머리는 당기시면 안 돼요. 그냥 흘러가는 방향 그대로 갖고 와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왜냐면 이 부분 뿌리를 보시면 다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당겨 자르다 나면 엄청 짧아진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 연결. 그러면 내가 잘랐을 때 표현 자체가 똑같은 라인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당겨 확 잘랐으면 만약 여기 이쪽 부분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뿌리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돌아가 있는 건 이분이 머리가 자라는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드라이 커트가 좋은 점의 장점이 하나는 내가 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눈을 보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적인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지만 형태적 변화가 엄청 크게 되시면 당연히 웹 커트를 진행을 하고 드라이 커트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언더 미드 오버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이드 표현은 거의 보부랑 비슷하실 거예요. 왜냐면 길이를 많이 줄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언더는 절대 층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파마를 했을 때 절대 언더에 층이 나면 부시시해지기 때문에 절대 언더에 층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사이드는 무조건 다 뒤쪽으로 당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안에 부분이 잘려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땐 탈색을 할 때 끊어졌던 머리인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무시하고 들어가셔야지. 이 부분까지 맞춰버리면 층이 엄청 나니까 그 부분까지는 해결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으로 당겨서 사이드는 빗질을 잘 하셔야 돼요. 빗질이 만약 이렇게 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히 고객님 위치에 와서 빗을 대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자르셔야지 머리가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그 선 때문에 지저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당겨서 자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자, 보면 이 부분이 뭉쳐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오버의 기준 자체가 오른쪽이 가르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만 다시 층을 내서 정리를 하시면 정확히 라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딱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지금 질감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끝 자체 머리가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무시하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질감 처리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형태가 변화가 있다, 없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질 파악을 정확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상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머리가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셨을 때 컴플레인 자체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으신 거죠? 여자분들의 다 소원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은 건데,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 가겠습니다. 자, 사이드는 반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언더는 절대 층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사이드는 뒤로 당겨서, 아마 오른쪽은 제가 봤을 때 자를 게 별로 없어요. 이 긴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것만 선점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 베이스, 마찬가지로 사이드 베이스, 마찬가지로 사이드 베이스. 자, 자, 앞에 볼게요, 제가요. 길이는 괜찮으시죠? 길이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쪽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쪽이 숱이 엄청 많아요. 이쪽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질감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머리 보인 줄 아셨나요? 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았어요. 고객님 자르셨대. 자, 마찬가지로 라인 설정하시고. 자, 이제 제가 머리 길이를 다 맞췄고요. 이제 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질감 처리를 하는데 질감 처리는 잡고 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로스는 20%로 해야지 25%, 23%, 25%, 28%, 30%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머리 부시시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교육생을 많이 받아보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 틴닝 자체가 너무 많이 나가세요, 생각보다. 그러면 절대 라인을 이쁘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틴닝을 잘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일 자체가 얼마나 나가시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가 이 정도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머리가 절대 날리지가 않아요. 머리가 날리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착안하시면 돼요. 지금 이 가운데는 질감 처리 한 거고요. 이쪽은 질감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르면 머리가 부시시하지 않나요? 근데 부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가끔 저한테 선생님 왜 슬라이싱 스트로크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항상 듣는 질문이에요. 항상 듣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전 똑같이 얘기해요. 저는 스피드가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정확하고. 제가 원하는 질감 표현을 다시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틴닝을 좀 선호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슬라이싱을 안 한다 이런 건 기준이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더 잘할 수 있으시는 방법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들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르니까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제가 일반 손님들은 진짜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티브는 딱 그겁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이쁘게 자르시는 게 파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고객님이 앉아있는 시간도 안 힘드시고 진행하는 걸로. 자, 사이드 쪽은 사선 쪽으로 해서
이제 숱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부분 좀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발의 그 모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발 보시면 앞에만 숱이 엄청 많잖아요. 뒤에는 별로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쪽에 숱을 많이 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 좀 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른 상태에서 티닝을 치면 장점은 내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 부분이 이 정도만 나가서 되겠구나 하는 게 정확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웹커트에서 수술 치는 경우 수술이 정말 많지 않으면 잘 하지 않아요. 네이프 정도 빼놓고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이만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이만.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길이만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앞에도 여기만 숱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 부분만 절개해서 조금 가볍게 손질하는 걸로 할게요. 뭘로 자르셨어요? 그냥 집에 있는 가위로. 집에 있는 가위로? 자, 그러면 느낌이 자, 제가 한번 거울을 보겠습니다. 음, 느낌은 어때? 괜찮아요? 네, 음, 훨씬 가벼워서. 훨씬 가벼운 것 같죠? 근데 길이는 더 이상 진짜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르세요. 네. 기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와인딩을 하고 지금 제가 원하는 질감 표현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파마를 했을 때 약간 살짝 이런 형태감이 좀 있게 그렇게 손질. 왜냐면 짧기 때문에 컬을 걸어버리면 이분이 여기만 붕붕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컬을 웨이브를 내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와인딩을 하고 호스는 따로 말아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로또를 말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수분은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하는 건 웨이브가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리치감 있는, 그리고 지금 머리 엄청 뻗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감싸줄 수 있게 커트를 한 거라서 수분을 많이 주진 않고 파마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로또 호스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와인딩은 다 끝났습니다. 와인딩은 다 끝났고 지금 호스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호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모질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뭐 정확한 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머리가 좀 길었다 싶은데 모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하면 더 작은 호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20호를 말아야 20호 컬이 나오고 22호를 말아야 22호 컬이 그건 아니거든요. 가끔 보면 파마 클레이 가장 큰 요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연화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고객님이 갖고 있는 모발의 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딱 하나에 국한되게 이래서 왜 나는 20호를 말하는 20호 느낌이 안 나오지? 뭐 16호를 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루즈하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강하지? 이거는 모질의 특성에 따라 약간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딱 정확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이분은 로또 만건 사이드 18, 16, 18, 20 말았고요. 앞머리는 20, 24 그리고 백 같은 경우는 탑은 22, 20, 18, 16, 14, 12 이렇게 말았어요. 길이가 작으니까 당연히 호스를 작게 말았겠죠. 그리고 아마 밑에 머리는 금방 뺄 거예요. 왜냐면 안으로 팍 들어가는 머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루즈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거고요. 열 처리는 90도에 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기계마다 온도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L사나 약간 다른 뭐 P사나 이런 같은 회사마다 로또에 발생하는 열 자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적정 선의 그 열 처리의 느낌을 좀 찾으셔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볼륨 매직기로 머리를 좀 잡고 뿌리 잡, 이 고무줄 자국을 좀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중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뿌리 부분은 고물 자국 있는 건 다 폈고요. 지금은 위에 볼륨만 살릴 거예요. 왜냐면 위에가 너무 죽어서 나시는 분이라서 그 부분만 살려서 중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뿌리를 어디까지 살릴 거냐면 우리가 보통 두상을 보면 우리 아시아인들은 옆 통수가 나와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살릴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살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볼륨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옆에까지 볼륨은 또 다른 볼륨을 또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그 뿌리만 뒤에만 볼륨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화는 그냥 불옴산보다는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과수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수 한 3번 정도면 충분하니까 손상도가 많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타임 보겠습니다. 중화는 그냥 3분 정도만 보고요. 바로 헹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과수라서 아마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머리가 다 나왔어요. 잘 나왔고 탈색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탄력 있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는 말리면서 이제 뒤에 볼륨은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형태 변화가 이제 좀 더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말려볼게요. 자, 지금 대충 이제 막 말렸는데 제가 지금 거울을 못 봐서 볼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결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손님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무겁고 가벼움을 판단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면 판단했을 때 그거의 근사치에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 여기가 엄청 죽어있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만 뿌리만 살린 거고 이 부분은 그냥 형태감만 있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 컬을 만들어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거울 한번 볼게요. 제가 거울을 못 봐서 어떤지.
뭐 이 정도면 자기가 집에 손질할 때 그렇게 나쁘게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실 탈색 모발은 사실 건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이분은 그래도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보다는 어, 한 번도 이분은 어디 가서도 파마를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그래서 모질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모질 파악을 하냐에 따라서 더 이쁜 머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불편한 머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디자이너 마인드 입장에서 아니면 반대로 또 고객 마인드 입장에서 한 번 더 대입을 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교집합으로 인해서 머리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블렌딩 펌에 제가 이제 파마도 하는데 어, 두 번째 블렌딩 펌을 시도를 한 겁니다. 블렌딩 펌은 쉽게 얘기하면 잘 열고 잘 닫자요. 제 모티브는 어, 나쁜 머리를 좋게 만든다 이런 거보단 불편한 걸 좀 편하게 만드는 게 더 맞거든요.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 고객님들도 자기가 불편한 게 어딘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디자이너가 맞추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틀려지니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디자이너가. 자, 오늘 어쨌든 단발머리긴 한데 스타일을 꼭 정하진 않을게요. 그냥 탈색 모발인데 그냥 펌을 걸었을 때 이 정도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엄청 길어서서 웨이브를 한다면 저는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분을 더 이쁘게 하는 게 목표의 값어치를 더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자꾸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복구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복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시 원상태로 간다는 건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 잘 보이게 결을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님과 잘 상담해서 컬을 내 느낌을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 압구정 로데오점 제니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